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라컨이라고 합니다. 오늘 2차전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2차전지만 어느 정도 좀 받쳐주기만 하면 또 제 자산도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2차전지가 또 오랜만에 박살 났습니다. 그 요인에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두 가지 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저는 또 이 뒤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사실 있었다. 이것 말고도 이제 근본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짚어서 두 가지 뉴스와 제가 생각하는 큰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엄청난 전기차에 대한 손해 때문에 이런 내연차의 비중을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더 높이고 전기차는 좀 당분간 좀 멀리하겠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기차를 좀 풀백하겠다. 이런 뉴스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로는 2035년도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차 판매 금지 법안이 좀 완화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F150은 사실 잘 팔리지 않아서 중단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저가 전기차 나오는 26년, 27년 그때까지 좀 당분간 좀 자제하겠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청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걔네 SK온과 합작회사도 많이 다 뭐 일부 지분도 하고 정리하고 이런 수순까지도 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더 큰 법안이 2035년도 내연차 금지 법안이죠. 사실 저는 이거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원래 이게 보면 한병화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원래 2035년도 100%였다가 90% 정도 너무 안 될 것 같으니 90% 하향해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 어차피 35년도에까지 내연차를 전부 다 다른 차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뭐 10% 정도만 조금 이런 여유를 줬다는 거가 뭐 왜 이렇게 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90%에 그친다면 내연차 판매 금지 완화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좀 미미하다. 그래서 어쨌든 90%라고 해도 매년 엄청나게 신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 중이 20%인데 향후 이제 10년간 9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불가능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뉴스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뭐 저는 그 이유가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차가 보조금도 하고 엄청 열심히 올해 중반부터 독일부터 유럽,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서 보조금 실시하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이게 3년 평균 CO2 감축 정책이죠. 원래는 이게 어, 이 매년 25년에 한정돼서 했던 거를 평균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초 정도에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었는데 3년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죠. 사실 이것도 많이 영향을 미쳤죠. 이제 단순히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원래는 25년도에 올해 이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3년 평균 방식으로 이제 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조금 어느 정도 하고 26년도에 더 열심히 하고 27년도에 빡시게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주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조금 덜 공격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법안으로 평가가 됐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EV를 무리해서 밀어낼 필요가 줄어들었고, 근데 이게 뭐 어쨌든 평균이니까 어느 때 또 25년도 또 지났잖아요. 그럼 20년도에 더 열심히 해야 돼. 27년도에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규제 철회가 아니다. 목표 후퇴시가 아니고 시간을 분산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죠.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법안이고 지금 이거는 CO2 100% 감축 사실상 내연차 전면 금지를 이제 90%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는 내연기관 신차를 허용했다. 뭐 이런 다른 이퓨얼이나 특수 차량, 일부 고급 소량 모델 등까지도 허용했다. 내연기관을 살린다는 게 아니라 완전 금지를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틈새 예외 영역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2035 거의 제로에 가까운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침투율이 2, 3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저는 솔직히 2035년도까지 90%까지만 해줘도 땡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 3년 평균 CO2 범칙 이거는 아직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90%요 부분만 좀 바뀐 거다. 그래서 크게 상관없다. 물론 제가 뭐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걸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입니다. 요거. 포드에서의 컨콜을 좀 보게 되면 얘네들이 켄터키 미시간 배터리 플랜트를 ESS용 배터리 생산에 활용한다. 갑자기 ESS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지난주에 우리나라 SK온에는 호재로 작용했던 이게 협작사를 켄터키는 포드가 가져가고 테네시가 SK온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게, 야, 얘네 켄터키를 저렇게 43, 86기가와트시 정도의 큰 공장을 얘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의문이 됐는데 이게 CATL의 기술과 협력해서 한다는 겁니다. CATL의 기술과 협력해서 ESS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 좀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뉴스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기존의 배터리 이 삼원계 쪽을 LFP로 바꾸는 전환을 하는 ESS로 전환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중국 배터리를 배제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CATL이 포드하고 여기 테네시 공장 80 물론 이제 43에서 일부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의 5, 60에 가까운 그 물론 또 이 공장은 아직 안 됐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디플로이 한다는 거니까 이거 참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에서 또 얘네들까지도 귀찮게 하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요 포드 뉴스 그다음에 유럽의 35년 법안 뭐 요거는 35년 법안은 저는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그리고 왜냐? 3년 CO2 감축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고 26년도부터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보조금도 더욱더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니까 유럽의 전기차 신장률은 괜찮다. 다만 이 두 개 외에도 오늘 큰 미국에서의 ESS를 우리가 독점을 상당 부분 가져오는 것들이 조금 생각보다 좀 디스카운트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가 CATL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도 CNGR가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들 많은 양극재 업체들이